독일 차는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차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벤츠, 아우디, 포르쉐, BMW 이런 독일 차들을 몰면 왠지 성공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독일 차 브랜드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디젤 게이트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 시장마저 뺏기면서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차 브랜드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2015년에 터진 디젤 게이트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 아우디, 포르쉐 같은 독일 자동차 그룹들이 배출 가스를 조작해 친환경차처럼 홍보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던 일이 있었어요. 클렌 디젤이라는 슬로건으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디젤차를 강조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이 리콜되고 수조 원의 벌금과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독일차 전반의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죠. 그리고 독일차의 위상이 떨어진 다른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기도 한데요. 독일차 브랜드들도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본과 한국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 전기차만 밀어붙였는데 소비자들의 충전 인프라 불안,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수요를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기술에서 독일차 그룹들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은 자체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내부 역량 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무기로 삼아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이 60%가 넘어갔거든요. 2024년에는 30% 수준으로 급감했을 정도입니다. 독일차 브랜드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됐죠. 왜냐하면 독일차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엄청 높았어요.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이 중국 시장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전기차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어요. 벤츠, 아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판매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똑같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노조, 주정부, 가족 주주 회사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구조 조정이나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면 노조와 지역정부가 강하게 반발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젤 게이트로 인한 이미지 타격, 전기차 전환의 전략 실패,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빠른 결정을 못하는 내부 구조까지 독일차 브랜드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독일차 브랜드가 바로 BMW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BMW는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에서 52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10위권 안에 올랐습니다. 실제 기업 가치를 보면 2025년 6월 현재 BMW의 시가 총액은 약 492억 달러 수준인데요. 판매 실적도 좋은데 2025년 1분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58만 6천여 대를 출고했고 특히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2% 이상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넘어서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차 중에서 BMW만 실적이 이렇게 좋을까요? 먼저 BMW 그룹을 보면요, 미니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 럭셔리의 끝판왕 롤스로이스까지 그룹에 묶여 있어서 최고급 세단, SUV까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꼭 알고 계실 건데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 BMW의 슬로건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시대마다 표어를 바꾸거나 메시지를 소정했거든요. 근데 BMW는 언제나 드라이빙의 재미만 내세웠고 차를 만들 때도 재미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BMW 차량은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 스티어링 효율 반응, 가속 페달의 응답성까지 운전자가 차와 한 몸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튜닝하고요. 또 후륜 구동 기반의 설계, 50대 50에 가까운 이상적인 무게 배분,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을 통해 코너링을 들 때 운전자들이 정말 재미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게 바로 BMW가 여전히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정통적인 BMW의 감성과 연결해서 기존 고객층을 놓치지 않았고요. 2025년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노예 클래스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전기차 경쟁력을 더 높이는데요. 이 플랫폼에는 BMW가 자체 개발한 에너지 마스터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충전 속도를 30% 이상 빠르게 만들고요. 배터리 효율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 BMW 하면 딱 떠오르는 더블 키드니 그릴이나 뒷유리 라인을 살짝 꺾어주는 호프마이스터 키. 이 전통적인 디자인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오면서 BMW만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렇게 BMW는 스포츠성, 전통, 기술 혁신, 그리고 팬덤까지 흔들림 없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차 브랜드들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BMW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디젤 게이트 이후 독일차의 무너진 신뢰, 전기차 시대에 뒤처진 전략, 그리고 중국 시장 의존으로 인한 타격까지 독일차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은 있었지만 BMW는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빠른 전기차 전환,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투자와 팬덤의 힘으로 자리를 지켜냈어요. 저도 BMW의 마인드를 본받아 유튜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BMW가 독일차 브랜드에서 살아남았듯이 제가 유튜브에서 잘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꾸준히 만들고 싶고 정말 재밌게 만들고 싶고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BMW의 강점이나 독일차에 대한 의견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올게요.